재산 분할의 일단 원칙은 혼인을 한 시작부터 이제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까지 늘어난 재산을 예. 일단 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여도를 산정해요. 네, 법원 판결 가운데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나 혹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결 뒷담화입니다. 판결 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판결의 뒷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알아야 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하는 법무법인 안다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이혼 소송과 이제 재산 분할 네.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눈길을 끄는 그런 이혼 소송 그 결과가 나왔었어요.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네.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였는데 4년 7개월 만에 그 선고가 나와서 일단 이혼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는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그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또 이혼 소송 선고가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뭐 재벌들이라서 이제 재산 분할 그 규모가 크고 막 이렇긴 한데 어쨌든 이혼 소송이 주변에서 또 꽤 많이 있고 재산 분할이 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이제 조현아 씨 지금 그 이혼 사건의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재벌들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액수가 크니까 얼마나 나눠준대 막 이런 거. 근데 액수가 클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의 뭐 주문을 보니까 별로 크지가 않아요. 재산 분할이 13억이고 양육비는 뭐 매달 120만 원이고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요새는 뭐 재산들이 좀 많고 특히나 이제 그 이혼이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30년 사니까 재산도 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나누다 보면 이 정도는 뭐 정말 우스운데 재벌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온 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재벌 아닌가 아니 재벌이 아닌가 라고 보면 뭐 별로 돈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저희가 이게 언론의 보도나 이것만 가지고서 판단하지만 사실 이제 사건 기록을 봐야 왜냐면은 이제 이혼을 하는 건 뭐 당사자들의 선택이죠. 특히 요 조현아와 여기 뭐야 의사분이신데요. 이분 사이에 혼인 관계에서 보니까 뭐 이제 서로 다 이제 위원회 이 규칙 사유가 서로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바람을 핀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청구에서는 그 그러니까 위자료 청구는 쌍방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은 본 것 같고요. 뭐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차피 이혼하면 뭐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애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 그렇죠. 누가 키울 것이냐. 누가 키울 거냐. 그다음에 양육비를 얼마나 줄 것이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위자료 정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근데 이 사건에서 이제 볼 때 재산 분할은 13억. 그다음에 양육비는 이제 월 120만 원. 그렇죠. 근데 저기 애가 지금 쌍둥이니까 둘인 것 같아요. 쌍둥이 둘인데 뭐 기록을 못 보니까 뭐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금액이 생각한 것보다 적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게 일단 13억은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남편한테 주는 거니까 그 얘기는 하나는 조현아 부사장의 재산이 생각보다 적다. 그렇죠. 남편의 재산이 많아서 뭐 상쇄됐나? 서로? 뭐 그거보다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양 당사자가 혼인을 한 시작부터 늘어난 재산이 일단 기준이에요. 그 전에 많았으면 그걸까지 나누는 건 아니군요. 그것까지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혼의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재산 분할의 일단 원칙은 혼인을 한 시작부터 이제 혼인 해소가 되는 이혼 시까지 늘어난 재산을 일단 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여도를 산정해요. 뭐 5대5, 50대 50, 40대 60, 30대 70 거의 뭐 근데 뭐 45대 얼마 이런 건 별로 없고요. 3대 7, 4대 4, 4대 6, 5대 5 이렇게 지금 판사님 마음인데 아무튼 결혼 생활의 기여도를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만약 결혼 생활이 짧다. 네. 예, 뭐 2년, 3년 만에 헤어졌다. 그러면은 혼인하고 번 돈만 따지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혼인 생활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도 넣어요. 아, 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원래 가지고 있는 재산도 넣고 그렇군요. 또 이 뭐야 혼인 생활 중에 예. 이 부모님한테 증여받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뭐 제 뭐야 친정 엄마 네. 뭐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뭐 받는 거 있잖아요. 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돌아 상속받기도 하고 증여받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결혼 생활이 길면 일단 다 들어와요. 혼인 재산의 범위에 네.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확하게 그냥 혼인할 때부터 쭉 그래서 혼인 전에 재산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무에서는 한 2, 3년 안에 뭐 헤어지면 혼인 전에 재산은 뭐 따지질 않고 예. 근데 이게 기간이 그 이상으로 되게 되면 일단 혼인 전에 재산도 들어오고 또 혼인 기간 중에 또 각자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또 상속받는 재산도 들어와서 네.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배우자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그거를 기여도를 이렇게 나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조연아 씨는 한 10년 정도는 10년 좀 넘게 결혼 생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가지고 있는 일단 두 사람 사이의 재산을 다 넣었을 것 같아요. 다 넣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기여도를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아요, 판사들이.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만약 이 조연아 재산이 그전보다 줄었을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있죠. 주식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특히나 이제 재벌들은 가장 문제가 예.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을 얼마나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권도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돈으로 아마 정리를 할 텐데, 이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이 이제 등락을 하니까, 네. 뭐 재판할 때 어느 시점에서 이제 주식 가지고 할 텐데, 근데 여기처럼 뭐 한 4년 7개월 동안 재판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그거는 아마 가장 최근 시점에 뭐 예를 들어 주식이 있었다면 주식의 평가를 했을 거고, 네네. 근데 뭐 결혼 전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다면 뭐 사실 재산 분할할 게 더 줄겠죠. 이제 일단은 둘이 합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기여분을 판단할 때 별로 이게 뭐 남편이 이 재산 증식하는데 기여한 게 별로 없다. 뭐 여기는 이제 의사니까 자기가 예. 버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반영했을 때 뭐 그 기여도가 별로 없다면 뭐 그걸 많이 반영하지 않아서 나온 거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근데 재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누구죠? 최태원, 네. 노소영 여기서 아마 주식에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는 이제 네. 노관장이 처음에는 이혼을 아예 응하지 않다가 네. 이제 다시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주식을 내놔라 대신 네네. SK 주식회사의 주식을 네. 한 40% 가까이 되는 네. 엄청난 주식을 내놔라라고 하니까 네. 그게 지금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1조 원 넘는 그러니까 엄청난 뭐 돈도 돈이지만 경영권이 이제 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태원 씨가 갖고 있는 이런 경영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게 되면, 주게 되는 순간, 본인은 그런 권한을 못하고, 그렇죠. 노소영 씨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 주식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게 된 건데, 네. 아마 이 조연아 사건에서는 주식이 별로 쟁점이 아니었던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육비. 네. 근데 저기 재벌 아들인데 자식들인데 월 120은 좀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양육비가 어떤 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근데 여기 지금 판결에서는 저기 아버지가 저기 그렇죠. 애들한테 120 남편이 이제 조연아 씨한테 조연아 애들은 씨한테 조연아 씨가 키우는 걸로 했고 네. 그러면은 저기 아버지는 안 키우니까 양육비를 매달 줘야 되는데 지금 애 하나당 120씩 주기로 했어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기 의사인 남편이 아마 소득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대략 보통 사건에 있어서 산정표가 있고 2021년도 이 상정이 돼 있는데 네. 저기 120,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의사이신 분이 평균적인 소득이 한 1,00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추측건데 월 기준인 거죠. 월 기준. 예. 그래서 애들 나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분이
소득이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고, 그래서 120만 원 정도, 그러면 240이잖아요, 둘이면. 예, 예. 240이니까, 한 1,000만 원 내외인 거로 일단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득이나 자산을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하니까. 네. 그리고 또 키우는 엄마가 돈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 막 보이는데 예.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뭐 그 정도 금액을 정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쨌든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가 한 10살 정도니까 네.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면 성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성인이 되어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되는 건지. 양육비는 미성년자일 때만 주는 거고요. 아, 성년이 되면 그때 딱 끝나는 네, 거예요? 원래는 성년이 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없고, 뭐 어떤 사람이든 성년이 되면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네, 근데 뭐 대한민국 사정이 그렇진 않죠. 성년이 돼도 대학생인데 부모가 생활비 줘야지, 뭐 유학비 줘야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부양해 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만약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월 얼마씩 네. 성년까지 대략 이제 개월 수도 나오니까, 네. 이걸 난 귀찮으니까 일시불로 그냥,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계산해봤더니 뭐 한 3억이다. 3억 주고 끝낼래.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이제 뭐 미리 양육비를 뭐 성급해서 3억 주고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요거로 계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일단은 매달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기간까지 계산하고 뭐 이자율 계산하면 뭐 얼마를 줄지는 금액이 나와요. 그게 뭐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만약 이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또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양육비를 줘야 되고,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돈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상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예. 이거를 퉁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까지 양육비 2억 줘야 되는데, 내가 2억을 주느니 너가 나한테 지금 당장 2억 주는 게 있다면 그거를 상계해서 그러면 일단 중고로 치면 안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양육비를 미리 준 것처럼 되는데, 그런 외 아니고는 뭐 자기가 줄 거를 미리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군요. 네. 혹시 뭐 귀찮을까봐 또 이혼했는데 계속 막 또 연락해야 되고 막 이런 게 귀찮아서 그런 건 없고, 일단은 뭐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 명단을 공개하냐 마냐, 뭐 배드 파더스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근데 돈을 안 주는 건 남자들이 많긴 하지만 여자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름이 배드 파더스야. 아빠만 뭐 나쁜 사람 만든 그런 이름도 있는데, 어쨌든 얘를 재산을 안 주는 경우가 되면, 그러니까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되면은 법으로 저게 있어요. 양육비를 받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 자체가 여기 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네, 이행관리원. 여기 서초동에 있어요. 여기 터미널 근처에 있어요. 그런 기관이 따로 있군요.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있고 여기서 대신 받아줘요. 그래서 안 주면은 뭐 재산명시 신청하고, 뭐 압류하고, 뭐 조회하고, 또 압박을 해서 어쨌든 돈을 받아낼 수 있게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게 국가기관이 생겼어요. 이런 거 잘 이행을 안 하면은 그쪽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서 대행해서 상대방 배우자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육비 이행관리원. 그렇군요. 근데 뭐 양육비를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쪽에서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근데 돈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뭐 자기가 망했다던가, 사업이 망했다던가, 뭐 실직이 됐다던가,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서 내가 도저히 나는 정말 주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돈이 나올 구멍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혼할 때는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못 벌어. 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감액해달라고, 면제해달라고 할 수 없겠지만 감액해달라고 여기 신청을 하면 법원이 또 보고서 금액을 줄여줄 수는 있죠. 그렇군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망해서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감액 신청을 해가지고서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안 주고 그냥 몰라 그냥 세월이 지났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또 돈을 벌었어. 많이. 다시 성공했어. 그러니까 만약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망했어. 돈을 달라고 뭐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막 신고해가지고 막 돈 달라고 뭐 하니까 그냥 그때는 안 달라고 했는데 한 10년이 지났더니 뭘 또 잘했는지 부자가 돼 있어. 그렇죠. 뭐 로또에 당첨됐어. 뭐 로또라 당첨이든 뭐 부자가 돼 있어. 세상은 변하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그 양육비 안 준 거 어떡할 거예요? 다시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 목돈은
그거를 다시 해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감액을 해놨다면 그거대로 가겠지만, 네. 그냥 감액을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그동안 당신이 안 주고 내가 혼자 키웠다. 그러니까 그 돈을 달라라고 나중에도 청구가 가능해요.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있을 또 최태원과 노소영 간의 이 이혼 소송 결과도 상당히 어떻게 이제 재산 분할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런 부분 참 관심이 가긴 하는데, 이런 이혼 소송에서의 뭐 그런 누군가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어떤 조언이나 어떤 좀 그런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제 옛날보다는 이혼하는 재판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그런가요? 혼인이 줄어서. 혼인이 줄어서. 혼인이 줄어서 이혼이 줄었어요.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뭐 이혼 재판이 옛날보다는 많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판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제 힘든 게 숨은 재산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뭐 이제 어차피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찾으시면 될 텐데, 뭐 이혼에 대해서는 뭐 말하려고 하면은 뭐 끝도 없죠. 끝도 없는데, 그냥 이제 재벌들의 이혼과 관련돼서, 이건 사실 재벌들 이혼에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쟤네들은 재산이 많은데 얼마나 재산 분할이 나오나, 뭐 1,000억, 2,000억 나오나,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부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랑 결혼하면 이혼해도 좋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은 그 이혼이라는 거 그냥 우리 따지면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별하는 것 다음으로 힘든 게 이제 이혼할 때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혼 스트레스와 더불어 또 재산 문제, 애 문제, 돈 문제, 이런 거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이혼 사건들을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그래도 좋겠다.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혼 안 하는 게 최고죠. 안 하는 게 최고인데,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한 거에 대한 편견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이혼을 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판까지 하고 또 헤어지면 더 마음의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뭐 얘기는 사실 재벌들 이혼이니까, 돈이 많으면 싸울 게 더 많아요. 이혼할 때나. 그렇군요. 또 이렇게 상속할 때나. 그럴 때는 조영조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오늘의 결론이군요.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